분명히 잘 오르던 주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쭈루룩 내려왔는데 마치 누가 신호를 준 것처럼 모두가 동시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뉴스를 찾아보죠. 무슨 악재가 있었나, 금리가 올랐나, 경제지표가 나빴나. 그런데 이상한 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나름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가을이 되면 주식시장이 술렁이는지, 그 패턴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인생그래프로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추 남색수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피 지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본 게 아니라요, 정말로 궁금했어요. 사주에서 말하는 금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가 있죠. 실제 돈의 흐름이 정말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8월 중순부터 10월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금 구간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14년 중 10년 이상 이 시기에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이든 횡보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되는 특정 구간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질문이 바뀝니다. 왜 하필 그 시기일까요? 사주에서 금이라는 건 단순히 금속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금은 수렴이에요. 수렴. 모으는 기운이죠. 봄에 펼쳐진 것들이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되면 걷어들이는 그 흐름 속에서 금은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금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멈춰요. 흐르던 것이 굳어지고 활발한 것이 정체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흘러야 하는데 금기운이 강해지면 그 흐름이 막히거나 잘립니다.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거래가 줄어들고 자산은 응축됩니다. 천간의 경신과 지지의 신이후, 천간과 지지에 들어오는 달들은 1년에 2번이 무조건 오게 돼 있죠. 이 시기가 되면 시장은 숨을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상승세였던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가 되고 갑자기 지금이 과열이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조정이 있어야 상승을 하니까 이런 시기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락을 실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떨어지면 뭔가 잘못된 거고 올라야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연을 보다 보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시들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준비하는 계절로 진입하는 거죠. 다음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을 떨어뜨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경신과 신유 등의 시기의 달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리셋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과열된 것들이 식고 비정상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떨어질 걸 알면 미리 정리하고 바닥을 알면 그때 다시 모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뉴스를 뒤지고 커뮤니티를 뒤지고 고정이었던 건가? 나는 왜 못 버텼지? 저는 이거를 구조를 보느냐 플로우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 리먼, 코로나 때 바닥에서 주워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닥이 매수 타이밍이고 과열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과열에 진입하고 있을 때 따라타고 과열이 끝나고 나서 하락할 때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샀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사주가 정말 맞아?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주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구조로 보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경신달이 지나면 시장에 다시 숨을 고르고 매매 패턴이나 운용하는 흐름들이 바뀝니다. 이게 운을 따라간다는 거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절기와 운이 바뀌면서 매수해야 될 업종과 매수해야 될 업황, 그리고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보이면 계획이 달라지죠. 투자도 사업도 심지어 내 감정도 바뀌게 됩니다. 2015년을 볼까요? 그해 8월 중국이 증시 폭락으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신유달에 터졌다는 겁니다. 2018년에도 그랬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가을이 되자 시장은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회복세였던 시장도 9월이 되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도 경신 신유 구간은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였어요.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흐름이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런 게 매매나 매도 구간으로 나오고 있죠. 주식만 그럴까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경신, 신유달 같이 금의 속성이 두드러지는 때에는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뭔가 하던 일이 멈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 혹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다 경신 연도 때 뭔가 실수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다음 구간도 체크를 해두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정리와 재정비의 시간으로 쓴다면 다음 흐름을 탈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은 매년 반복됩니다. 올해도, 내년도, 그 다음에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당하면 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는 건지 버티는 건지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한 번 손해봤다면 다시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나쁜 때를 알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헤매고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들을 바꿔야죠. 계절에 혹은 운이 바뀌는 걸 보고 내 삶의 흐름도 바꾸고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돈의 방향에 맞게 재투자해야죠. 그래서 덜 불안해요. 떨어져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이런 건 꼭 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일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펼쳐야 할 때와 걷어야 할 때, 쉬어야 할 때와 달려야 할 때가 있죠. 요즘에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 멈추고 가고 이런 거지,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걸 경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가 또 내년에 오면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모았다가 이런 달이 끝나면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해요. 가장 좋은 건 어느 정도 알고 예측된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는 지혜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지식이라고 불러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아마 이걸 보면서 또 주식 열심히 찾아보는 분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인생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또 나는 어땠는지 아신다면 나의 인생에서도 준비하는 때가 되실 거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흐름이 되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황금부츠 남색수였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